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누리당 전당대회 얘기 마무리를 져야 돼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좀 어떻게 하면 새누리당은 잘 될 수 있는가? 두 분 뭐 정치 전문가시니까 고견을 좀 새누리당 입장에서 주십사 하는 건데, 자,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 조간신문을 보니까 산무 전당대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는 전당대회. 첫 번째가 절대 강자가 없다. 군웅할 거다. 두 번째는요. 국민 관심이 없다. 흥행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겠죠. 세 번째가 혁신 의지가 없다.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었어요. 보수지였는데도 그런 기사가 탁 실려서 이게 여당인데 뭐 여야가 잘 돼서 균형 잡아야 된다고 늘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강윤 평론가님, 이 산무 전당대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요? 요즘 신문들의 털갈이? 네. 뭐 살짝 옷 바꿔 입기 뭐 이런 것도 좀 볼만해요. 네.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산무이기는 더불어민주당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마찬가지다.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여건 여당이든.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슈가 없는 선거는 관심을 끌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까 뭐 컨텐츠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말인데 빅샷, 거물들끼리 세게 붙거나 아니면 선명한 이슈를 내걸고 나는 이거 하나만 죽어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논란하게 하면 입초시에 오르게 하면 그건 성공하는 건데 양쪽 두 당, 1, 2당 모두 그건 없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항상 해바라기 여왔다가 청와대 권력이 이렇게 하강길에 들어서서 좀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음번 권력을 향해서 고개를 쭉 내밀고 뭐가 없을까 하고 안테나만 잔뜩 가동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집권당 저 정도면 국정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딱 두 가지잖아요. 네. 대선 후보 잘 뽑아서 그 후보가 이기도록 서포트하는 겁니다. 안방마님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는 정권 재창출인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탈환인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 놓고 한판 붙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을 보여줘야 하겠죠. 네. 그러려면은 지금이라도 8월 9일 며칠 안 남았지만 자기만의 고유 브랜드, 대표 상품 한마디로 압축해서 당원들이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게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본인만의 의제를 만드시라. 네,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뭐 8월 9일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우리가 날짜까지 확인시켜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말이면요 리우 올림픽이 시작이에요. 그래요. 개막이 돼요. 네. 어떨까 싶은데 소국장님 어떤 좀 조언하고 싶으세요? 여당에 대해서. 저는 일단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가르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가. 일단은 비박계의 단일화가 될 건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뀐 게 과거에는 1인 2표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 표는 자기가 정말 찍고 싶은 후보 찍고 다른 한 표는 배려를 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인 1표제입니다. 냉혹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냉혹하게 제도가 바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 건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여론조사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 건가? 이 여론조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선거인단 14명이 투표한 것과 여론조사에서 1명이 한 것과 효과는 똑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많이 벌릴수록 굉장히 곱하기 14를 하는 거니까 네네. 굉장히 효과가 커져요.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또 있고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그 선거인단 분포를 보면 말이죠. 수도권이 12만 명으로 약 34% 정도입니다. 네. 영남권이 15만 명으로 44% 합치면 거의 80%가 수도권과 영남권이에요. 네. 이 수도권과 영남권의 표에 의해서 새누리당 당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다 전라남북도 광주 다 합쳐도 10,000표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파, 이번에 뭐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개파적인 시각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당의 혁신과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일 대통령의 그런 청와대 국회의원들 초청 만남 이런 부분을 비박계가 비판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개파적인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후보가 되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당이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개파의 후보가 이번에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여야 공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전북 전주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정현 후보에게 좀 유리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예측이 됐는데요. 이거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자,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죠. 야당도 전당대회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은 5일로 예정된 내일 모레죠. 지금 컷오프 4명이 입후보했기 때문에 1명을 이제 걸러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고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손학규 고문이요. 정계 복귀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 시점에 손학규 고문에 대한 구애도 많아지고 있고 정계 복귀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좀 벅적벅적해야 장이 열렸는데 차일이랑 크게 해놨는데 사람 안 오고 그러면 서로 힘 빠지잖아요. 당혹스럽죠. 예. 손고문은 조금 뭐 정치 의식이 높달까 관심 있는 층에서는 여러모로 아까운 정치 자원이다. 그런데 뭐 그거를 시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본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좀 아무튼 좀 마지막 순간에 잘 안 되거나 그랬죠. 그리고 당을 위해서 자신의 영리나 승패를 연연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뭐 분당 같은데 재보선에 나와서 힘겹게 이기기도 했고 그래서 꽤 어떤 희망을 준 적지만 아무튼 잘 안 풀리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손학규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 또는 중요한 모멘텀이나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야, 그 장관 망가 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상하게 어정쩡한 은퇴와 어정쩡한 번복이 되풀이 되고 있고 과연 다음번에는 뭐 문재인, 안철수 또는 그 후배 그룹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와서 과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플레이어가 즉 대선 후보가 안 된다면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해서 야권의 적어도 뭐 새누리당으로 돌아갈 거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야권 총 진영의 역량의 플러스화, 증대화에 무슨 기여를 할까? 지금 사람의 관심은 두 가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손학규가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후보로 되는 그 유망한 사람들 사이에 거중 조정을 하거나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쪽으로 힘이 기울게 해서 단일 후보가 되거나 또는 대세를 만드는 것. 킹이냐 킹메이커냐. 그렇죠. 근데 지금 야권이 두 개 또는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손학규가 어느 필드에서 어떤 스탠스로 어느 강도로 누구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은 본인의 정치 복귀 메시지를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괜히 찔끔찔끔 나오는 거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아요. 물론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쓰다 보니까 이른바 그 뭐 야마라고 합니까? 기사거리 저기 할 때 뭐 방송용 표준은 아니지만 헤드라인을 뽑을 때요. 죄송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주제를 잡아서 쓰곤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러는 것은 일각에서 무슨 또 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 같고요. 명백한 자기 메시지. 일테면 저녁이 있는 삶.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하고 함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간의 얼굴을 한 저는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걸 재방송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밝히고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거든요. 소속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걸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 필드에서 하겠다든가 네. 야권 통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이런 걸 내놓고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네. 이제 야권도 여러 개다 보니까 지금 관측이 예.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남을 것이냐, 뭐 각 야당 모두 다 러브콜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아니라고 주변 측근들은 말을 네.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또 관측 보도는 많이 나와요. 예. 자, 소국장님. 네. 그럼 손학규 이 고문의 역할은 뭘까요? 정계복귀의 명분은 또 뭘까요? 저는 손 전 고문이 이미 마음을 다 굳혔다.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웠다? 예,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정계에 공식적으로 복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어쨌건 손 전 고문도 여러 가지 책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네. 새로 등장한 지도부가 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의 복귀를 위한 판을 만들겠죠, 그때. 네. 예, 복귀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손 전 고문으로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저는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더민주당을 굳이 탈당해서 지금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이러할 어떤 명분이나 계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을 만들어줄 거고 그래서 그 판에 올라타서 복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 더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판을 좀 키워가는 거죠. 네. 문재인 전 대표라는 어떤 유력한 후보가 있지만 손학규 전 고문이 다시 들어와서 움직이게 되면서 또 이른바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또 쭉 그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네. 전체적인 이른바 플레이어들을 많이 둬서 막 뛰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대선판을 키워가는 것이고 대선판의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이 과연 지금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남아있는 것이고 내년에 여러 가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른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는 과연 안철수 전 대표를 내세워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느냐. 있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깃발로 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학규 전 고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분이 왜 강진에 있었겠습니까? 결국 호남을 새로운 기반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정치적으로 네. 보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의 호남 세력,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 가면서 지지 기반을 잡아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도 했고 네. 보건복지도 장관 지낸 행정 경험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후보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와 비교해 봤을 때 호남이라는 측면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풍부한 행정 경험 이런 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손학규 전 대표는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도를 하면서 대권에 도전을 할 뭐 저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지 않겠나 네. 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시나리오가 서 있다고 예상하셨으니까요. 또 이제 이번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나면 아마 정계복귀 선언을 할 것이다. 어떤 호응을 받을지는 또 그때 봐야 되겠죠. 정황을. 근데 지금 문제는 전당대회가 고비니까 네. 지금 당권 주자가 더불어민주당은 4명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가장 먼저 선언을 해서 오래됐고요. 추미애 의원이 이제 밝혔고요. 거기에 이제 원외 인사인데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나온 가운데 막차를 이종걸 의원이 타면서 사파전이라 컷오프가 내일 모레 복잡해졌죠.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게 뭐 이틀 남았습니다만. 내일 모레죠. 네, 이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누가 떨어지냐가 더 관심일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되게 하긴 힘들어도 떨어지게 하긴 쉽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워낙 네 후보가 난영난제 아니 제일 막차를 탄 이종걸 후보가 조금 좀 시기적으로는 불리했을 것 같고. 근데 굉장히 센 얘기를 했어요. 네, 친문의 뭐 이 동정교배를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언젠가 칼럼에서 한번 썼던 얘기인데 네.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친문의 핵심들이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전 네. 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까? 사무실도 네. 열었고요. 네. 그렇다고 뭐 송영길 추미애 두 후보가
친문 또는 친노와 척을 지거나 네. 우리는 저쪽 계파가 아니다 이건 아닌데 네네. 서로가 지금 친문이 절대적 다수인 건 확실하니까 네. 표라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한 표 얻어야 되고 가장 많은 다수 그룹과 사이가 좋아야죠. 네, 네. 싸워서야 안 되니까. 서로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 간 차별성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네.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과거의 정치 이력에서 아이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세 사람 또는 네 사람이 내가 당대표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차별성이 없거나 또는 발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명확한 발언도 없어요. 당대표쯤 되면 사드나 국회 개헌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지금 뭐 내우외환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우병우 외 최경환 현기환 네. 안팎으로 뭐 힘들고 네, 있는 네. 건보 실세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메시지를 내놓고 그래야 당대표 감이 되는 거지. 광주에 가서는 나는 광주의 아들이에요. 광주의 며느리예요. 딴 데 가서는 저는 원래 여기 무슨 연고가 있어요. 이거 하룻밤 아니 한 번에 립 서비스고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걸 감동 안 합니다. 네. 제발 좀 그런 거는 탈피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종걸 의원이 그래도 참 힘든 거 아니냐. 좀 아직 그냥 말씀드리려면 속시원히 드려야죠. 틀리든 네, 맞든. 네, 네. 저는 예비 컷오프에서 이종걸 의원이 제일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어찌 보면 예. 유일한 또 비주류 이렇게 그렇기도 얘기가 하고. 되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예비 경선의 승패는 이 민심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뭐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승패가 완전히 당심에 의해서 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선거인단이 363명이에요. 네. 그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원외위원장, 자치단체장 이분들이 컷오프를 직접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투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뭐 추미애, 송영길 두 후보는 어느 정도 안착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면 김상곤 전 위원장이냐 이종걸 의원이냐 네. 떨어지는 사람이 일단 제가 몇 명 이렇게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 네. 이종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걸 의원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구도가 주류 대 비주류 구도가 네. 딱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문 대 비문 이런 구도가 네네. 되는 거고 이종걸 의원도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의 그 메시지를 전략적인 내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그렇게 네.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때 이 어떤 과거의 그런 프레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과연 내년에 그 이른바 네. 대권을 잡는 데 있어서 좋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주류 인사인데도 좀 걱정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거냐. 네. 이게 좀 이종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김상곤 전 위원장은 네. 이분이 조직력이 없어요. 조직력이 없고 국회의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 네. 시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얼마나 그 스킨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내느냐. 지금 이 그런 거에 얘기를 달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